1968년 8월 21일 저녁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에 살던 유부녀 바바라 로치는 자신의 어린 아들 그리고 최근 남편 몰래 사귀게 된 남자친구 안토니오와 함께 저녁 식사 후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창 불타는 사랑을 나누던 시기에 안토니오와 바바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근처 공동묘지에서 은밀한 사랑을 나누자는 제안을 하였고, 곤히 자는 아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히 밖으로 나와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차로 돌아오던 바바라와 안토니오에게 누군가가 총을 겨누며 다가왔고, 잠시 후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깨어난 아들은 죽어있는 자신의 엄마와 안토니오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길가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총에 맞아서 죽어있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바바라의 남편인 스테파노 멜레라는 사람을 의심하였는데, 바바라는 평소에도 남편을 무시한 채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 바빴고, 만나는 남자들만 5명이 넘었기에 남편의 분노를 샀다고 경찰들은 판단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그녀의 남편인 말레는 여러 가지 범죄들로 경찰서를 자주 오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멜레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2년 뒤 살인죄로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6년 뒤인 1974년 9월 15일, 피렌체의 교회 포도밭 근처 차량의 내부에서 남녀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의 정황상 남녀는 차 안에서 격렬한 사랑을 나누던 와중에 누군가에 의해 습격당한 듯 보였고, 실탄의 흔적이 6년 전 살해되었던 바바라와 안토니오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시신은 자상이 97군데나 있었는데, 갈비뼈를 마치 날개를 펴고 있는 독수리처럼 펼쳐놓은 데다 특정 부위에 포도 덩굴이 꽂혀있는 엽기적인 행각 때문에 범인은 사이코패스나 악마를 숭배하는 광신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경찰들은 6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고 추정되었던 스테파노 멜레에게 공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백을 강요했으나, 멜레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7년 뒤인 1981년 6월 6일, 유사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남녀가 쇼핑을 하러 가던 사이에 끔찍한 상태로 살해당하고 말았죠.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깊은 자상과 총에 맞아 죽어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특정 부위는 도려내져 있었는데, 이전 사건에서 포도덩굴이 꽂혀있던 것보다 더욱 끔찍하고 엽기적인 행각이었죠. 마치 특정 부위를 가져가려는 듯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다음날 현장에서 계속 떠들던 관음증 환자를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접점은 전혀 없었고, 그가 구류된 후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23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총, 여자는 자상 후 특정 부위가 도려내진 수법이었죠. 희생자들은 약혼자들이었고, 특이하게도 이번 사건에는 여성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날 고통스럽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은 항상 날 뒤쫓고 있다. 그 뒤로도 4건의 살인사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약혼자들이거나 커플들이었고, 범인의 엽기적인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범행의 공통적인 수법은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휴일 전날 밤 발생했고, 드라이브 중이거나 차량 안에 있는 커플들이 표적이었으며, 22구경 베레타 권총을 사용하여 남성은 즉시 사살하고 여성의 시신을 훼손하거나 특정 부위를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피렌체 치안 판사인 델라 모니카 실바에게 소포가 배달되었는데, 해당 소포에는 피해자의 가슴이 들어있었습니다. 확인된 사건만 총 8건의 연인들을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고, 수사관들과 경찰들은 수많은 용의자들을 확보하고 취조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은 1990년대까지 흐르고, 경찰들은 68세의 피에트로 파치안이라는 유력한 용의자를 두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에트로는 1951년 자신의 약혼자가 바람을 피우자 바람을 피우던 상대방을 20번이나 칼로 찌르고 남자의 시신을 모욕한 죄로 체포된 적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결혼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1989년 아내를 폭행하고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수감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악마를 숭배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1월 17일에 그는 체포되었고 1년 뒤 재판을 받으며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큼이나 죄가 없다 라며 결백을 주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건의 살인사건 중 7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2월 13일 법원은 피에트로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석방을 통보했습니다. 그가 석방되던 날 마리오 반니와 잔카를로 로티라는 폭력 조직의 일원이 다른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는 오늘 석방되던 피에트로였죠. 이러한 정황으로 경찰들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으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고 대법원은 피에트로의 석방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1996년 12월 12일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재심을 진행합니다. 마리오와 잔카를로는 자신들이 피에트로와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자백의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 죽을 수 없다는 듯이 피에트로가 무거운 형량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었고 마치 피에트로가 모든 것을 사주하고 지시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1997년 5월 21일 마리오와 잔카를로는 증거가 충분했던 다른 살인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26년과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재심을 진행하던 피에트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는데 1998년 2월 23일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리오와 잔카를로는 그 뒤로도 엽기적인 살인을 행하며 피렌체의 괴물이라는 이명으로 불린 살인마는 피에트로이며 자신들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였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가 사망하자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장기간 동안 자행된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었지만 현재까지도 피에트로가 그 잔혹한 살인의 주동자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을 살해한 이 사건의 진실을 아직까지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악마의 정체가 완벽하게 밝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